예, 지금부터는 홍현주 기자에게 이번 개각을 전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좀 물어봐드리겠습니다. 자,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. 저는 사실 뭐 개개인 후보자들 개개인에 대한 평가보다도 인물난이 좀 느껴지던데 특히 중기부 장관의 현직 외교부 차관이 기용됐잖아요. 이건 돌려막깁니까? 아니면 다른 배경이 있는 겁니까? 오늘 취재 기자들도 인사를 들으면서 가장 궁금해했던 부분입니다. 그런데 대통령실은 외교가 곧 민생이라는 윤 대통령 뜻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인사다라고 했습니다. 예. 특히 지난 6월 윤 대통령이 베트남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오영주 차관이 주 베트남 대사였습니다. 그런데 오 차관이 이 현지 진출한 중소기업들의 고용 상황이나 애로 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윤 대통령이 중기부 장관으로 점 찍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외교관 출신에게 이 경제 현장 이해도와 같은 정책 능력이 검증 어느 정도 됐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. 반면에 보훈부 장관 내정자는 경영학 교수 출신입니다. 이 강정의 내정자는 시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 또 아버지는 6.25 참전용사라는 점이 작용했는데 이 보훈 정책과 직접 연결점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예. 전체적으로 주목도가 큰 후보자가 없어서 국민들이 실감할 만한 쇄신 분위기를 얻기엔 좀 부족한 측면도 있습니다. 예, 그런 점이 분명히 있죠. 장관 고사하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리고요. 국정원장 자리는 이미 비어 있고 네. 또 박진 외교부 장관도 유임한다는 얘기가 있다가 또 바뀐다는 얘기가 있는 모양이죠. 그렇습니다. 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정원장으로 이동할 거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는데요. 본인은 안보실에 남거나 옮겨야 한다면 외교장관을 더 희망할 거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. 예. 외교안보 분야 특성상 외교라인 교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. 내년 국내 총선 말고도 미국 대선 등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해서 이 안보라인 쇄신할 걸로 보입니다. 무엇보다 제일 큰 관심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임이 누가 될 것인가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번 개각에 포함될 것인가 하는 거였는데 네. 결국 두 사람 다 결론이 안 난 모양이죠. 그렇습니다. 방통위원장 후임은 공백 최소화위에 서둘러 진행할 방침인데 지금 최종 검증 단계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. 한동훈 법무장관 후임은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 공직자 사퇴 시한이 내년 1월 11일이어서 연말쯤 추가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복현 금감원장은 유임하는 분위기입니다. 예, 장관 후보자가 6명이 바뀌었는데 뭔가 좀 어수선해 보이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군요. 국민의힘 상황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앞서 리포트 전해드렸지만 희생을 요구하면서 혁신위가 제시했던 시한 오늘이었습니다. 지도부가 답을 내놓지 않았는데 당 지도부는 1호 안건이었던 징계자 사면 외에 다른 혁신안은 최고위가 관여할 수 없는 공천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. 그러니까 이걸 의결하는 게 오히려 월권이라는 겁니다. 하지만 김기현 대표는 혁신위 출범에 앞서서 전권을 주겠다고 했었습니다. 이제 와서 권한이 없다면서 혁신위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건 모순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인요한 위원장의 평소 스타일을 보면 혁신위를 그냥 해체하고 조용히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요. 뭔가 결단을 할 것 같은데 지금 혁신위 내부 분위기는 어떻다 그럽니까? 지금 혁신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. 지도부가 수용할 수 있도록 희생혁신안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지도부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촉구하면서 압박 수위를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. 오는 7일 이번 주 목요일에 혁신위 일정이 잡혀 있는데 여기서 인요한 위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혁신위 향배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. 예, 조금 전 저희 기자 취재 내용을 보면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기자들 연락도 안 받고 있다 그러는 걸 보면 뭔가 결단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. 이번 목요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겠군요. 예,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.